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교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이만입니다. 오늘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자존을 위해서 투쟁하시다가 옥고까지 치르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에 있는 봉선사의 조실 문경 스님을 모셨습니다. 스님은 세수로 92세, 범나이 75세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더욱 추운 날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님 그동안에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일전에 뵀을 때보다도 건강이 더 좋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요즘은 계절적으로 봄이지만은 그래도 조석으로는 이게 좀 추위가 있습니다. 쌀쌀합니다. 예, 예. 이러한 계절에 어디 뭐 다녀오신 일이 있습니까? 별로 근처에는 댕겨온 일이 없습니다. 그냥. 혹시 또 어디로 가실 때도 네, 있어요? 내일은 양평 용무사 갈 일이 있어요. 예. 내일은. 예, 예. 스님 뭐 2년 전에 이 예불을 모시다가 미끄러지셔서 네. 다리를 다치셨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거동은 불편이 없으십니까? 그 불편은 그제 걸음을 제대로 못 걷고요. 예. 이제 병원에 쓰려면 석 달이나 있다 퇴원해가지고 목발 짚고 다니면서 그죠. 네. 근근히 다리씩 올리려고 예. 다니다 이제 목발을 버리고 지팡이 하나만 짚고 그죠. 지금은 마당 출입만 근근히 합니다. 네, 예. 스님께서 그렇게 장수하신 데는 아마 특별한 운동이라든지 이 산책 등 규칙적인 아마 운동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 했죠. 예, 스님께서는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뭐 특별한 운동을 하십니까? 특별한 운동은 없어도 이제 그 방에서나 밖에서나 이제 그 몸뚱이 가지고 쓰려면 보행하는 거 예, 예. 보행하고서 이게 호흡이 있어요. 네, 뭐 단전호흡 네, 같은 단전 거. 호흡. 네. 이제 그렇게 지난 것병이 없어요. 네. 다른 운동도 그러셔도 이렇게 오래오래 사신 거 보면은 뭐 특별한 비결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비결도 없고 그냥 호흡만 잘하죠. 그런데 대개 스님들은 이제 성불하기 위해서 이제 이 수행을 하거나 이 중생들을 갖다 교화하는 것이 이 스님들의 일상생활인데, 네. 스님은 요새 주로 뭐에 시간을 주로 많이 보내십니까? 지금은 이제 나이 워낙 많아지고 예, 또 몸을 이렇게 다치고 그래서 출입도 못하는데 지금 또 이런 데는 법회 오라는 데가 그전에 꽤 있었는데 예. 이 다리 다친 일은 법회 오라는 데도 없고 예. 그것도 또 이 세월이 말하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러고서 그저 다리 다치면 치료는 치료대로 다 받았고 예, 그 지금은 그저 방에서 밖에 늘락날락 하면서 염주나 돌리고 경책이나 읽고 아니면 화두 들고 참선이나 하고 예. 그럴 것뿐이에요. 예. 한 세기를 살아오시면서 이 스님 그 자태 모습이 바로 저희들한테는 많은 이 뉘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도들한테 이 법문을 아까 자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법문 하실 때는 주로 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지금은 뭐이 다치는 법문도 없습니다만 그 전에는 더러 좀 오라는 데 가서 법문한다고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한다고 하면 난 제일 중심적이 인연법 인과법. 예. 인연이 중하고 부처님이 그 참 뭐 8만4천 문장대 다 보면 부처님 법문이 참 대승법문 소승법문 번이다 있다고 해도 제일 사람이 알아가지고 느낀다고 하면은 어천만산 인연법이다. 어? 이 인연법이 두 가지인데 선연 악연. 선연을 짓고 나온 사람은 어디까지는 선연하고 악연을 짓고 나온 사람은 어디까지나 악연이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 선연 악연에 있어서 착한 사람, 착하지 못한 사람. 효향심, 효도심이다. 그 선연법에 아버지께 어머니께 효자, 효녀하는 것이 다 선연법이다. 그래서 인연을 중심하고 그다음에 부처님 말씀 경전에 삼세인과 응보경이 있어.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인과 응보경에 자업, 자덕, 자작, 자수다. 모두 지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아. 부처님 그 가장 것은 언제든지 일체 중생이 가요 성불하거든. 일체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이 있건만은 그 부처의 성품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다 중생의 업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선지불심하는 거예요. 그래 항상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면서도 그 부처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불신이다. 스님 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중생들이 업을 지었을 때 그 결과 업보를 받는 것을 말씀하시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이 불가에 출가하신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스님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스님은 어떤 인연으로 해서 불문에 들어오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랍니까? 예, 불문에 들어온 인연이 이제 그 내가 조실범을 했는데 외할머니가 절에 다니시는
그런 인연으로서 네. 그 차차차차해서 할머니를 차차 모시고 절을 다녔거든요. 네.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나 혼자서 나이 10살 이렇게 때 외가에서 그냥 들락날락 크면서 네. 그 절에는 땡기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나이 좀 15살, 14살 이렇게 먹을 적에는 암만 일가 친척이 있다고도 외롭고 네. 부부간. 그래서 내가 이제 15살 먹어서부터 절을 자꾸 다녔어요. 예, 예. 그러다가 나중에 16살 때 이 봉선사 와설랑은 그때 이제 외할머니가 이 봉선사도 오시고 그랬었는데 그래 여기 아는 스님이 있어서 그때 월촌 오심이라는 그런 노심도 계시고 예, 예. 어른심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나하고 가장 가까운 일가 스님이 여기 한성 한 번 그런 스님이 있어서 오면은 날 그저 조카 그래 그 스님한테 와서 나 절에 있게 해줍시오. 네. 예. 그래서 내 스님이 대허스님이라고 그래. 대허스님이라고 하는 예, 예. 스님한테 왔을랑은 네. 16살이 완전히 어긴 5살에 15살이 와가지고 16살 먹던 해 봄에 완전히 기받아서 예, 예. 우결 받고 쓸란 예. 스님이 됐다고 봐야지. 예, 예. 그렇게 된 인연이에요. 만공 스님을 모셔가지고 네. 그분의 뭐 시중도도 들으시고 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 선박한 원인 만공 스님에 대해서 좀 말씀해 네, 주십시오. 선박한 원인이 글쎄 이제 그 정의사 가서 한철 지냈는데 내가 이제 만공스님을 모시고서는 어떻게 살게 되냐면은 금강산 내건강 외궁인데 내건강에 표운사 가서 있고 마하연 가서 있고 했을 때 그 만공스님의 제자 윤서호 스님이라는 이가 있어요. 예, 예. 그가 마침 들어와서 금강산을 처음 그가 지속에서 면장 노릇하다가 그 스님 되신 분인데 그 와서 난 본래 그 이제 정예사다르고 그래서 금강산 구경을 처음 왔다고 참배 왔다고 내 건강에서 그분 만나가지고선 그분이 유점사를 갔다 가서 한 사흘 만에 날 찾아와서 유점사가 처음에 불교로서 말하면 53불 들어오신 그 변호사 거기서 선방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예, 예. 제일 우리나라의 고구려 소설만 2년에 불교가 들어왔는데 예, 예. 불교 들어오기 전에 유점사 부처님은 53불이 먼저 먼저 부처님 들었어요. 자신이 왔단 말이야. 예. 그런데 이때까지 선빵을 한 번도 안 하고 강원만 흔들면서 그 가서 나온 선빵 한 번 하자고 그렇게 대중스님이 거기 삼직스님한테 졸랐었는데 만공심 묘시오 이러고 하고 왔으니 예, 예. 네가 갔을래 만공심 어떻게 묘시 오느라.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유점사 가서 다시 이제 그 만공심 초청장을 유점사 선빵 조실로 모신다는 초청장을 받아가지고서는 내 이제 정예사 가서 나온 이제 만공심한테 유점사 건강산 주냐. 건강산 그분이 60이 다 됐어도 한 번 가보지 못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만공심을 모시고 유점사를 갔어요. 네. 그 유점사 처음 갔을 적에 이제 53불 법당에 가서 능인 보전이라고 53불 모시는 데서 먼저 그 어른이 53불 가서 시었어. 그런데 53불 중에 9분이 유실됐어요. 네. 예. 그래서 이 부처님 불상이 53불이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그분이 저 전주시 무슨 김수곤이라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이제 그 말씀 53. 그때는 종독배 허가 맡아요. 종독배에서 부처님 조성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만공심 그 불사를 하면서 이제 그때 53불 표본으로 설랑한 그 능인 선원이라고 이제 그 선방을 허서 설랑한 이제 그 53불 보충 불사 하시고 거기서 선빵 체험할 적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만공심 모시고 설랑한 내가 이제 그렇게 가면서 이제 친척 시봉은 당신 손주 상제가 직접 모시는 거고 나는 이제 외교 수자가 됐어. 이제 만공심 밖에 오는 손님들 스님들이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만공심 시자가 교제 시자라. 그래서 거기서 유점사에서부터 만공심을 한 몇 달 모시고 시자 노릇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선방에 이제 그러고선 선방에서 내가 아마 한 4년 동안 겨울살림, 여름살림 이렇게 하는데 마침 때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철정화라는 명령이 생겨가지고 그 내가 다시 그 사철정화하는 본사에 왔을 당은 말사에 밥장사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때 우리 여기 노심 주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스님한테 그러지. 그래서 여기 불암사 밥장사, 흥국사 밥장사 지금 어떤 그 내가 제일 그
말사 중에 저 소여산 자제함이 아주 그 와서 놀이들 하고 뭐 또 하는 것이어서 제일 거기 첫줄 여기 감사를 겸직해서 거기 첫 줄지를 해갔었어요. 네. 그래서 사찰정화하고 그래가지고서 이따가서 그 딴 사람 또 이제 남겨주고 내주고 포천 흥룡사 주제도 가서 그래가지고 한동안 지냈죠. 예, 예. 네. 근데 지금 스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개 이제 일제 시대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쭉 생활해 오신 거 또는 내지는 수행 오신 것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제 시대에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프로를 보는 사람들도 스님에 대해서 그 일제 시대 때 어떤 우리나라의 그 스님들의 그 생활이라든지 네. 아마 그 풍습 같은 것을 갖다가 알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보면은 근래 보면은 어떤 스님의 일부가 친일적인 행동을 했다 해가지고 그 말씀의 소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실랍니까? 그 몇몇 분이 그 이제 그렇게 친일이라고 하면 그 일본 불교를 가까이 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또 뭐 그래서 친일 그것을 그때 이제 그 많이 그거 좀 정해드는 것을 그 정의하는 그런 모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난 그때 이제 그 사찰정화도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친일하는 것을 제거할 때 한참 그때 대동아 전장 시기거든 또. 대동아 전장 당시에 이제 그 스님 젊은 신들도 이제 전장에 가게 되고 뭐 또 그런 모습이었어서 난 그때는 뭐 나이도 뭐 좀 가지도 않았거든. 그렇게 해서 그 친일 관계 가는 것을 갖다가서 많이 그때 친일파라고는 스님들이 몇몇 누구라고 내 지명은 일이 있었습니까? 네, 친일파라고 하는 스님들이 뭐냐 일본 불교를 가까이 하면서 네. 정부에도 이제 그 총독부에도 드나들고 그렇게 친일파는 스님네가 더러 있다 그러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이제 그 되도록이면 우리 무엇이 그 나중에 이제 사찰정화당이 생기면서 나는 절에서 함부로 그렇게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얼마 동안 그렇게 그런 데는 대동아 전장에서 젊은 중들도 더러 그 대동아 전장에 가게 되고 그 친일이라는 것은 내적으로서 대단히 그 아주 일본 친일이라는 것은 나는 그때 그런 모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관살여제 흥룡사 주지로서 흥룡사 주지로 가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화교사에서 좀 내가 일적에 불교 청년회 조직한 그 원인으로서 난 그 사람들을 그래서 뭐냐면 조선민족해방협동당이라는 데 산악군단을 조직한 일이 있어요. 예. 조선민족해방협동당에 예. 산악군단이 그래서 흥룡사 가서 실제 그 산악군단이 청년 왜냐면 학도병으로 가는 대동아 전장에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대한민족 해방협동당이라는 그 산악군단 그러면 대학으로 다니다가서는 대동아 전장에 가면은 그 생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런 면에서 조선민족해방협동당의 그 산악군단이 그 옛날 흥룡사 가서 그 주지하면서 나은 그 사람들 그 산악군대 그 광동령이라 하는데 19명이 와서 나은 조선민족해방협동당 산악군단 네. 그 양식을 내가 한 8개월 됐거든. 아 예. 그렇거든 나중에 마지막에 산악군단 하나 오는 사람을 그 무슨 까닭이 있었느냐면은 전장에 갈 텐데 안 가고 그 애인이 있었어. 네. 추녀. 그 대원 중에 하나가요. 그 협동당 그 산악군단에 오는 사람이 네. 그 이제 대동아 전장으로 학도병으로 안 가고 쓸란 이 산악군단에 오는 친구가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대동아 전장으로 안 가서 이 산악군단에 오려고 하는데 애인이 있어가지고 그 애인한테다가 내가 이러저러해서 대동아 전장 안 가고 산악군단 우리 민족으로 해서 나 이제 거길 간다. 네. 그러면 그 처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왔단 말이야. 네. 그거 뭐 홍룡사 넘어서 한 30년 그 광덕령 산악에서 이제 그러면 그 애인이 그 얘기를 다 했어. 네. 경기도 경찰국에다가. 네. 예.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발견이 있어 산악군단에다가 흩어지게 되고 네. 잡혀가고. 네. 그런데도 내가 이제 그 잡혀갔거든요. 네. 그 해방 전에 네. 그 이제 한당 대동아 전쟁 그 가설랑은 왜 양식을 대느냐 뭐 어떻게 그 사람들 정하냐 그래서 이제 그 사실대로 다 하고서 양주 경찰서 와서 그래서 경기도 경찰로 가가지고
경찰국에서 이제 조사다. 그래 금사구로 넘어갔어요. 그 금사구 가서 왜 협동당 산악군단이 있고 뭐 또 그러냐. 내가 그 양식대 그러더니 못 있지. 그래서 지방법원 검찰국에 가서 조사 다 받아가지고는 재판은 받지 못하고 그냥 그 검찰에서만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형무소에 쓸라냐. 그래 8.15 해방당을 그때 이제 어떻게 판사한테 판결은 안 보고 검사만 조사해보선 그래서 그 한줄 쓸란 무하간 형무소에 쓸랑은 그러니까 8, 9개월 동안 살다 해방돼 나왔거든요. 예. 스님이 지금 조선민족 해방협동당이라는 걸 만들으셔서 그 단원으로서 활동도 하시고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이제 그 동지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거기에도 대원으로 참석하시고 네, 그래서 또 당시에 산악군단 조직한 것을 그 군단에서 그 핵도병들이 그래서 그 광덕령이라는 그 산속에 와서 저게 그 양식을 댄 일이 양식을 그때 당시에 포천의 저 대흥사에 주지신이기 때문에 흥룡사에 주지신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결정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옥고를 잡혀 갔어요. 잡혀 갔을랑은 고문 다 받고 그러고선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 날 잡혀 가서 양력으로 그래가지고선 포천 경찰서에서 지내고 양주 경찰서는 또 여교 관계로서 이제 그래서 경기도 경찰서에서 그래서 이제 정월 달에 그렇게 갔으니까 8.15 해방 때까지. 그래서 그때 검사까지 끊어 맞추고 본 판결은 받지 못하고 해방 때 나왔죠. 그런데 스님이 또 이제 감옥에 가셔서도 그 안에서 이 포교를 하셨다는데 그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안에서 감옥에서 포교 그 전체 공개적으로는 못하고 감방 내에서 방이 그 한 20명 그거 이제 뭐좀 정식 아니고 이제 그 뭐예요 검찰장이 무슨 이제 조사받는 그런 방이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같이 있는 사람 가운데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한 방에 한 20명 있으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자꾸 불교 얘기를 했죠. 근 80여 년간 이 불문에 들어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고도 치르시면서 포교도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오시면은 이 대개 도반들이 많이 계셔요. 그때 당시에 뭐 같이 지내시던 도반은 근데 이제 기억나십니까? 형무소에서는 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 형무소에서 나온 사람들 도로 가는 게 없어. 그건 없고 근데 이 절 안에서 지내는 도반들이야 뭐 서로 잊을 수 없죠. 그리고 시속에 말하자면 지금 내가 이제 이 봉순사 왔을랑은 저 사변 이후에 참 문화당을 내가 지금 착수했고 나하고 능어스님이라는 단둘이 설랑은 있다. 그 스님은 또 상당씩 하고 나서 열반했고 나 혼자서 저 문화당을 완성했단 말이야. 그때 내가 저 문화당 원소인데 아주 고생이라고 그런지 참 뭐 말할 수 없는 속으로. 그래서 그러다가 설라 이제 참 차차차차 이렇게 운호 스님이 해인 강원에 가 계시고 그러는 그래서 처음에 문화당 시작할 적에 운호 스님이 불교사전 전 나온 돈에서 60만 원이가 돈 주소서 나 그걸 가지고 착수해서 운하당을 그때는 뭐 탁바르다시피 해서 차차차 옷이 보면하니거든. 그래서 이제 운호심 오시고 이제 해서 지금 저렇게 옷이 보면하니 했을 법당 지내고 중창법도 해야지 그렇게 지내고 그 원인을 갖다가서 그런 다음에는 내가 한이 의정부 그때 일제 때로부터서 산으로 돌아가면 저런이 있어도 시내 포교당이 없는 것이 한이 돼가지고 늘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운하당 완전히 짓고 월운찜지로 오게 하고서는 의정부 나가서 들락날락 남의 집 사랑해서 시작해가지고 동방예시장에서 하다가 그래 이제 포교당 거기서 신도들이 좀 모아가지고 그래 포교당을 완성한 것이 자비유천이라고 지금 있는데 그 의정부 포교당 생활로서 한 25년 들락날락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비구니한테 전부 남겨주고 그게 더 있는 거예요. 말씀 중에 제일로 이 금강산을 못 잊어서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금강산이 유점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본사가 많은데 그 젊었을 때 거기서 수행하시던 내용만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금강산이라는 것은 내건강 외건강인데 표본사 이거 뭐 외건강은 장한사, 표본사, 그 정양사 이렇게 이제 그 내건강에 의건강에 가서는 신교사, 유점사, 그 건강사사라는 게 장한사, 표본사 그렇게 하고 의건강에 가서는
신계사, 유점사 그래서 그래 건강사사라고 해도 암자들이 내 건강에도 5이 있고 위 건강에도 5이 있고 그 건강사는 그때는 뭐 절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건강사사라고 하는 것이 신계사, 표본사, 유점사, 신계사. 그리고 거기 실적에 그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만공심을 묘시고 썩을 쓰고 유점사 선방에 치유 몰적에 거기서 치유 못하면 선방에 가게 된 그 원인이 그 차차차차 시간이 흐르니까는 마음이 자꾸 해서 어디에 참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다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서 내가 다시 사찰 정화 문제로서 그 일정 때 그저 이 절에서 큰 절에서는 안 해도 애지가는 절은 최밥장사 하는 것이 시속사님이 전부 와서 절에 놀고 사 먹고 춤추고 놀고 뭐 그걸 여기 우리 말사에도 그 외정 때도 여기 말사가 지금은 사설로 많이 있지만 그때는 볼차리 25개인가 24개예요. 그러면 밥장사면 여기 지금 불암사 저 소여산 자제야 아주 제일 그거 그래서 내가 그거 모두 정화하느라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차차 이제 이 본말사 이런 것을 절을 정화를 해야 된다는 데서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생각. 통일이 되면은 여튼 금강산에 좀 스님이 제일 먼저 가셔야겠습니다. 글쎄 나도 그러다 이제 죽기 전에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금강산이라는 것이 참 노래로서는 1만 2천 봉 8만 9 암자인데 암자는 별로 없었어요 이전에. 그 불과 내 건강에는 암자라는 게 지장암, 영원암, 그 마하연 그것을 그 암자 모두 5군데고 이 건강에도 모두 암자 지금은 뭐 절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그 금강산이 참 가보면은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냥 금강산에 가면 세월 가는 걸 모르고 그리고 신선대라는 것이 그 마하연 중에는 건 능선이 이렇게 쭉 있어 금강수 넘어가는데 그 능선에 가서 모두 선비들이 앉아서 얘기하고 앉아서 바둑 두고 뭐또 그러다 해가는 줄도 모르는 금강산이 참 그렇게 아주 이렇게 앉았으면 그냥 쭉 금강산이 전부 그 신선 그 1만 2천 병 8만 9 암자는 것이 전부 그 신선봉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금강산이 좋은데요. 그 유점사가 제일 부처님 한국 불교 오기 전에 53분이 먼저 모신 유점사는 터가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통일이 곧 될 것 같습니다. 나 항상 소원이 이거 내생전에 통일됐으면 좋겠다고 자꾸 부처님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스님이 이 봉선사에 계신 지 상당히 오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님이 처음에 이 절에 오셨을 때는 요새와 같이 이렇게 요사체가 많지도 않고 아마 그때는 좀 몇 채가 없었을 텐데 언제부터 오셨습니까? 이 절에는? 그게 지금 횟수로 스님 되기 전부터 맞던 16살이 왔으니 15살이 와서 16살에 스님이 됐는데 그때는 집이 좀 더 많았죠. 저 아래 지금 유치원 자리 그가 열반당이고 그리 올라오면서 이렇게 요사체가 노장님들이 있는 요사체가 서희나 있었고 그 이 안에 집이 꽉 찼었어요. 그건 오히려요? 청풍루들 저 아래 그 지금 청풍루 저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첫 계단 있잖아요. 가운데 그 올라서 해탈문이라고 아주 문이 있고 이 집안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풍루 저쪽 집 끄트머리 다 흙어서 그 한간 남았지만 그리 꼭 나가면서 거기 신여문이라고 그 교정법문이라는 문이 있고 여기가 교정판사이기 때문에 교정판사실이 지금 새로 이제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올라가면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교정판사실에 이제 사무실 그 알로 있고 그래서 뭐 집이 꽉 찼었어요. 근데 그렇게 꽉 찼던 요사체 같은 것이 언제 그렇게 도로 많이 6.26 때 불났. 6.26 때 그랬으니까. 6.26 때 전소가 됐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전소가 되고 그래서 석 달을 두고 탔다는데 이 건물이 굉장히 복장이 크고 그랬거든. 근데 바람이 자꾸 내려불고 그래서 저 삼성각 하나만 남았던. 삼성각 하나 남고 이 요사체 행랑 지금 저 끄트머리 행량 그거 남은 것이 그때 이제 요 올라오는 가운데 길이 우물 쭉 나가면 그 저 운하당 일제 그게
끄트머리만 나고 그래. 그 이상해요. 봉선사가요. 이 조선시대 명종 때부터 아마 이 교정의 수사찰로서 이 정부에서 이렇게 스님들도 발령하고 이제 그 뒤부터 아마 여기에서 이제 이 식년시라고 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뭐 요새 말하면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스님들 갖다가 등용한 거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이 교정사찰로서 이 절에서 하는 뭐 사업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게 해마다 실시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 본말사이고 이게 1년에 무슨 근데 여기 이제 홍법강원이라고 해서 예. 이 공부를 하는 사람 졸업식 1년에 한 번도 있고 혹은 그 이제 졸업식에 시간 맞춰서는 그건 어느 때라고 꼭 강제를 못 해요. 예. 아, 지금도 그런 맥이 이어져 오고 있군요. 이 어른 스님이 예. 거지. 예. 여기서 있던 홍법강원이라는 것은 다 외부에서 와서 배워가지고 가고 예. 그렇게 되죠. 예. 이 아까 전에도 말씀을 스님께서 하셨는데 대개 이 참선을 하려면은 먼저 이 자기 근기에 맞는 이 화두 같은 것을 갖다가 선택해 가지고 그것을 들고서 이렇게 참선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스님께서는 혹시 저 평소에 이 화두를 갖다가 무슨 화두를 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화두도 이제 참 여러 종류인데 뭐 1700가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지. 그런데 이제 화두 나는 처음에 시신마를 받았어. 아, 예. 이목구 시신마. 예. 그러니까 자기 자성의 건데. 예. 그 이제 그 화두도 그 이제 무자 화두라든지 예. 대자 화두라든지 그 시신마 그것이 자기 형성점을 발견하려니까. 네. 이목구 그 시신마. 네. 그 참선력 보면 그것이 근본이고. 네. 그리고 뭐 경보는 거에 그건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절에 오면은 누구나 다 보면은 알 수 있다시피 이 법당의 이 편액이요. 대개는 이제 뭐 한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당만큼은 특히 큰 법당이라 해가지고 이 봉선사가 이 역경에 남다르게 관심이 많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전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려움 같은 건 없습니까? 이건 번역은 그러는 분이 번역을 하기 때문에 여기 스님네가 하는 것보다도 이제 운어심 때부터 과거의 강사가 데려나는 데는 다른데 이제 각절이 있잖아요. 홀실 스님들한테. 그래서 여기 와서 꼭 하라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기서 번역 중심을 해가지고선 지원자를 받거든 번역. 자기 실력. 능엄경은 능엄경이라든지 기신론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 가서 원역을 그렇게 이제 해오는 이들이 있고 여기 와서 이전에도 했는데 지금은 전부 번역을 자유로 가서 갔다가 해가지고 원고가 오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동국대학교에 그 역경원이 있는데 역경 원장님이 운어 스님이었고 지금 이제 돌아가시니까 또 원원 스님이 또 아마 역경 원장을 알고 있습니다. 번역은 이제 각처에서 지원 자기 지원해서 하니까는 지금은 여기서 이제 번역 간판은 있어도 그 여기 와서 창조해서 번역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하튼 뭐 봉선사가 그 전부터 교정의 수사 차례니까 교정갑 차례니까 어디까지나 뭐 그런 것은 뒤에서 그러니까 이 보조해주는 역할로서 아마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님은 또 일제 시대 때 그 흥법강원이라는 데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홍법강원이 지금도 홍법강원이고 강원명분이에요. 그때 당시 뭐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홍법강원 당시에도 글쎄 그 내래 불교에서 말하는 삼익과로부터 사집과, 대교과. 저 대교과라고 하면 저건 사교는 이제 기신, 능엄기신, 화전이고 그 대교는 이제 화엄경을 기원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그 배우는 사람이 그 학부를 따라서 난 홍법강원에 이제 처음에 이제 한다면 삼익과로 처음 배우는 애들은 삼익과고 그 삼익과 다 마친 다음에는 사직과라고 하면 치문, 서장, 서녀, 도서 이렇게. 혹시 저 스님 그 강원에서 그렇게 사교과나 뭐 대교과나 이런 게 생긴 거 스님들 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걸 이적 보는 게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혹시 저 언제부터 그건 역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그건 뭐 오래된 거예요. 처음부터 한문
교육이니까 예. 한문에서 경전 인쇄한대로부터 예. 와서 그 이제 인도에 쓰려는 예. 인도 저 번역문 갖다가 이제 중국에서 한문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 여기서 우리도 한문으로 그렇게 근데 역사가 지금 뭐 언제라고 잘 알고 예.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건 예. 여기서 이전에 말하자면 저 봉은사는 선종갑철이고 예. 이 봉순사는 교종갑철이고 교종갑철이고, 예. 선교를 갖다 와서 여기서는 교육 경전 교육을 예. 가리키는 그 주번이었거든요. 네. 그러시면 이제 뚝섬의 그 봉온사원은 선종갑찰이고 선종갑찰. 여기 봉선사는 교종갑찰인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서로 간에 무슨 알력 같은 건 없었습니까? 알력 같은 거라든지 아니요 뭐. 그런 것은 없었어요. 없어요? 네, 그런 거 말도 없어. 예. 그냥 그저 네. 명칭만 그러고. 네, 그래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이들은 그저 좀 경을 삼위과로부터 사집 그렇게 쭉 배우는 삼위과는 처음 중된 세미들이 배우는 경우. 예. 이제 그다음에 우에 그거 다 맞추면 사집이라는 건 이제 저 서장이라든지 도서라든지 성인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사집. 그다음에 경을 가지고서 이제 그 때문에 그 차례대로 자기 실력에 맞춰서 차례대로 배우는 거니까. 네. 그 이제 지금도 그 방적당 그것이 참 교육 뭐냐지만 배우러 오는 사람 지금도 와서 배워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들어있지. 여기서 상주하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또 최근에 이 스님의 원력에 의해서 이 능엄학님이 갔다가 여기 강원에 이 절에 세워졌어요. 그런 것은 아마 그 전에 그 흥법강원에 맥을 잇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종 위주로의 이전 역사상으로 선교 양정을 쪽에 선교 양정이라고 생길 땐 여긴 교종갑찰이기 때문에 교만 가리켰다 이러는. 그 선은 봉은사에서만은. 그런데 그건 이제 지금은 뭐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이게 교종갑찰이니까 전부 여기서 경만 가리킨 것이 배우려는 사람 그래서 경을 깨워주겠어요. 근데 스님 혹시 이 도제 양성에 대해서 그 승려들을 갖다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좀 요새 불문에 들어오는 스님들이 많지만은 아마 차계적으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근자에 와서는 그 모두 각절에 참 자유로 말이죠. 큰절에서. 그런데 이전에는 삼위 하면 삼위 이제 지금 어린 사람이 삼위는 이제 삼위중 되어서 지금 되어서 이제 그 삼위과를 하는 건데 이제 그 숫자가 그 전에 그렇게 모아가지고서 한 것이고 중간에는 지금 다 자유로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는 게 그 때문에 지금 이름만 그렇지 정식으로 와설랑은 상주에서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봉선사는 이 해방 후에 또 교육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광동 중산립고등학교라든지 또는 뭐 이 교육 사업에 많이 관심을 보이셨는데요. 그 학교를 갖다가 그렇게 설립한 동기 같은 게 있습니까? 이 봉선사에서 난 10월 말경에 벌마사 주지성녀대회에서 해방되시니 본사지도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 본사가 결정한다면 말사가 그대로 근데 이게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이제 생겨가지고 그걸 토론해서 이제 결정을 지난다는. 근데 내가 그때 또 여기 감사라고 뭐 하면서 그때 봉사 여기 내가 이제 어른들이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 뭐 별로 그렇게 어른들이 뭐 말하는 상황은 본말사 주지성녀 대회에서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서는 교육 사업을 앞서야 된다. 그러면 교육 사업이라면 그때는 지금은 여기 많이 발전됐지만 그때는 참 이 광릉내 뭐 소구르마 소가 구르마 끌고 다니는데 뭐 타고 다닌다는 것이 인력거나 그때 사람이 끄는 인력거나 타고 다녔지 뭐 그때 뭐 말겠어요. 이전인데. 그 이제 그 교육 사업이 절에서 앞서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서는 그래 이제 그
수국사하고 봉영사하고 현등사하고 이 어딘가 5절인데 그래서 그 재산을 출자해가지고서 그때 이제 그 학교 설립 볼 때 내가 여기서 좀 잔소리를 꽤 하고 이제 운허씨 미쇼는데 아주 그래가지고서 이제 교구 설립을 그렇게 해서 그 처음에 원인이 뭐지 이 지역 사회 지역의 그제 지금 할때 유지들은 좀 청해서 이렇게 해서도 여기서 출자하는 이들은 없고 터 닦고 할 적에 학교 터를 닦고 할 적에 이제 마련해서 지역에 와서 그 터 닦는 일들 다 많이 해줬죠. 네. 그래가지고서는 처음에 짓기 시작하기 전에는 처음 멀쩡 할 적에 이 절에서 그때 이제 청풍도 있고 방적되고 그 지역 사람들 여기서 한 1년 반 이제 절에서 학교질 동안 시작해가지고서 문어심이 되면 허가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 아래 그래서 그 1학년, 2학년, 3학년 그렇게 엉기해서 고등학교 그렇게 이제 차차차 해서 학교가 대확장됐죠. 네. 그렇게 지어가지고 아마 경기도에서 개별적으로 사립 학교 세웠다는 것은 여기가 제일. 예. 그래서 예. 이 지역이 참 일기생 그때 해방돼서 그 여기서 학교 설립이 된 것이 일기생이면 벌써 그때 나이들 좀 먹은 사람들이 이게 70이 넘은 사람도 있어요. 스님이 그렇게 일찍부터요 이 청소년 교육에 힘써시고 또 뭐 제가 알기로는 군법당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는 뭐 제소자 같은 사람들한테도 또 보교를 하시고 그때 이제 그래서 내가 젊어서 할 때는 이건 왜냐하면 나도 이제 참 해방 전까지 그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 지은방은 그때는 참 이제 우리 정부 때문에 우리 군인들을 육군 그 군인들 갖다 수집해서 지은방에 딱 가면은 그때는 구연대에 먹는 식사가 그러니까는 내가 주장해서 지은방에 우문을 많이 다니지 떡 해가지고 다니는 그런 노력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저 최전방 이마점 서부에서부터 중부 일선 동부까지 나가고 이제 드문드문 그 군인들 그때 내가 아마 예술이 아니면 전방에 위문 자주 댕기게 노력한 것은 아마 내가 좀 기회가 있었다고 봐야죠. 그게 효시극군요. 그렇게 한 일이 있고 그러고서 이제 그 어디까지 내니 어려운 데는 다 좀 시민년 대로 도읍자고는 그런 그런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교 사업에 앞서야 된다. 근데 그렇게 스님이 그 유치원도 스토로 걸려보시고 유치원 학교도 중고등학교도 세우시는데 글쎄 그렇게 하시는 그 동기가 무슨 원력이에요? 원력은 어쩌니 무식한 걸 촌 사람들 이전에 저 구한국 시대부터 일정 때 그저 그 보통 해결하고 설립해서 그저 애들 때 근데 일반적으로 무식한 것을 좀 면하자. 지금 시대적으로 그때 이제 만약 나도 외국에서 문화 발전이라고 이거 자꾸 근데 우리도 그러면 이 촌 그때로 말하면 지금 많이 발전됐지만 그때 이 외정 때 뭐 참 교통이 좋습니까 뭐 아주 그런데 그는 배우는 데가 참 그렇게 없단 말. 그래서 나는 어디 지역 발전하자고 그렇게 설립해서 광동학교라는 걸 설립했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 상대로 해서 이제 이 불교 공부를 불교로 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요. 별로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만은 가끔 가다 보면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대치가 그게 그 부처님이 어변중생이라는 걸 말하는 것만요. 그 불법난봉이요. 불법난봉이라는 말이죠. 불법 만나기 어렵다. 그죠? 사람이 장부난되기 장부되기 어렵다는 말. 불법을 그렇게 했으려면 참 잘 인식 갖는 사람은 말할 거 없지만 암만 말해도 그건 듣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연 있는 사람은 자연히 제대로 이렇게 되고 없는 사람은 뭐 허거나 말거나 하니까 그러니까 그저 할 수 있는 대로 그저 부처님 말씀 믿고서 그저 인과 법에 의해서
그 하나라도 그저 인식이 되면은 그게 지혜도 인연이라는 거예요. 예. 그지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없는 거고 예.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오는 것이 좋다 예. 이러는 거죠. 그 때문에 2차 인연 공덕이라는 건 그 자연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 때문에 그 인연 없는 사람은 들은동 만도 그게 무슨 소리냐고 또 들이 네. 질문도 있거든요. 네. 이건 스님 이제 마지막으로요. 스님이 지금 그 연세에 우리나라의 그 과거 지난 거의 한 1세기 살아오시면서 스님은 불교계의 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산증이신데 마지막으로 이 여러 일반 불자들이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할 말은 하고 싶다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나 혼자들 생각하는 데는 네. 한 사람이라도 그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2차 인연 공덕이라 그랬거든. 네. 그죠? 불자로서는 중생 한 사람이라도 불교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 불자의 인연 공덕이다. 네. 그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그저 듣든 안 듣든 간에 해서 네. 불교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성nhân 공덕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지. 안 듣는 사람한테는 그 할 때뿐이지 그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 두고 경험을 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저 인연 있는 사람은 예. 그저 참 고맙다 이렇게 해서. 근데 내 의정부서 또 그렇지만 다른 데도 다니면 숫자 좀 그 뭐 법원을 들어 해보면은 처음 왔다 가서 불교 진실로 듣는 사람은 그 불자가 되고 네. 그건 무슨 소린가 하는 사람은 네. 역시 무연공덕이야. 네. 그러니까는 이제 2차 인연공덕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과법과 인연법과 그건 별 도리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 말씀 참 제법이 종연생이라고 하는 그 모든 네. 법은 다 인연으로 또 네. 이제 우리 불자로서는 인연을 소중하고 인과를 소중해야 돼. 네. 어디까지? 그때 아버지 어머니 되는 것이 그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네. 부모의 인연이라는 게 인과라는 것은 콩 심어 콩나고 팥 심어 팥난다 하면은 그 콩 하나를 심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걸 비배 관리 잘 노력해서 네. 수학이 한 알이 10알 되고 그것이 100알 된다. 그때 인과공덕이라는 것은 그 심어공덕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노력의 정성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한참 염불할 것 같은 부처님 명호 한 번이라도 불러두는 것이 그 인연이 된다. 그 때문에 난 늘 어디 가든지 인연법, 인과법. 그 때문에 선연 악연한데 악연 짓고 난 사람은 순하지 못하고 그래도 선연을 짓고 난 사람은 어디까지나 아버님 어머니께 걱정 덜 시켜드리고 걱정 아주 안 시켜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어쨌든 이 인연을 잘 짓고 인과를 잘 심으면 이제 그게 난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남 미녀라고 하면은 잘생긴 인물 문내생을 저 사람 그저 전생에 저 많은 씨를 싣고 나서 잘생겼다. 나도 못생겼지만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느낀다고 하면 인연법, 인과법. 그러고서 이제 참 만나기 어려운 불교를 만난다. 한마디라도 그저 부처님 명호 한마디로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그게 인식이 된다. 저 오랜 시간 정말 스님 감사합니다. Thank you.